이어서 키워드 놓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투증권의 박진익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어제랑도 또 다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빠른 순환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에서는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뉴스와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니켈 가격과 관련돼서 2차전지 소재주들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한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 카메라 섹터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면은 기판 섹터주들하고요. IT 부품 섹터 전반적으로 오늘은 보시면 약간 좀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모습은 우선 SK 바이오사이언스 강세하고 삼바 강세, 한미약품 강세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셀트리온 포함해서 좀 대형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주의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와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방어적인 비인플레적인 종목들 쪽으로도 좀 흐름이 좀 만들어지면서 그 외에 좀 낙폭과대한 종목들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해운주들도 오늘 강하죠. 글로비스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H&M도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그 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 조금 약간 눈치 장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중소형 철강사 등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들도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이라서 종목별로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빠른 편이라서 이런 부분들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대응하기가 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 중소형 철강사들의 강세입니다.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좀 좋고요. 미국에서 이 쿼터제에 대한 논의를, 그러니까 쿼터제에 대한 재협상을 하지 않고 세부 조율로 가겠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쿼터대로 가지 않고 재협상 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중소형 철강사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좀 덜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좀 철강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 얘기가 어저께도 좀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재협상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중소형 철강사들한테 오히려 조금 부담이 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혜로 다가오는 모습이고, 최근에 좀 니켈 가격 강세와 함께 또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도 오히려 좀 긍정적인 변화,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오히려 시장에서는 작은 이슈 하나에도 기대치를 가지고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철강주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기대감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세 보여주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좀 탈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동국제강, 동부제철, 그다음에 또 중소형사들 상당히 강합니다. 문매철강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중소형 철강사들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향후에 정책적인 기대감도 건설과 관련해서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인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중소형주들 좀 철강 쪽에서 좀 쫓아가기보다는 좀 눌림목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중대형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계속 좀 따라가면서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눌림목 활용해서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그럼 보겠습니다. IT 섹터 내에서 이제는 좀 선별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판 쪽하고요. 부품 몇몇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입니다. 대덕전자 신고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서서 체크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흐름 배경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시각 알려주시죠. 네, 확실히 반도체는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판이라는 거 하나, 이 부분 패키지 기판 쪽들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DDR5 이런 부분들 쪽 시장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판 관련주들은 이번 러시아 사태 이전에도 강했었지만 잠깐 눌림목 주고 지금 다시 또 선두권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확실한 카드만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대덕전자도 이제 고점으로 뚫고 나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라는 메리트 기반 하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이 좀 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IT 부품 섹터 전반적으로 장비주와 함께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KH바텍이라든지 세경하이테크 같이 폴더블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IT 소재 장비 섹터에서도 좀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뭐 TCK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격 메리트에 집중하면서 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좀 반영을 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보시면 LG이노텍도 상당히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삼성전기도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악의 좀 피해를 봤었던 섹터 내에 있는 중대형주들 흐름도 잘 개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기판 쪽이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항상 이게 답이 좀 정해져 있는 느낌입니다. 많이 빠지면 기판 쪽들만 사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뭐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좀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때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는 전략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차트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탄탄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IT에도 영향을 미쳐서 카메라 관련된 종목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부분은 또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계속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계속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쏟아내고 있죠. 지금 뭐 당선인 같은 경우도 뭐 암호화폐라든지 NFT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삼성전자의 육성책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강세로 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술이 있는 기업들도 바닥에서 강하게 좀 반등한 이후에 추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바이브 컴퍼니 상당히 힘이 좋은 모습이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후발로 치고 나오면서 흐름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노데비라든지 알테라 뭐 이런 부분들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카메라 섹터 쪽들, 뭐 3D 카메라 이런 쪽들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슬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나무가 흐름도 좀 좋아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카메라 섹터 쪽들도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차라든지 메타버스 이쪽이 좀 연결돼서 갈 수 있는 섹터가 카메라 섹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상승감이 조금 덜한 카메라 섹터 내에서의 좀 순환매도 조금 고려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역시 전반적으로 다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IT 섹터 내에서도 덜 오른 종목 아니면 뉴스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메타버스 섹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선별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확실히 그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최근에 보시면 이제 데스터라든지 위직스튜디오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올라오고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좀 기술적인 대응 흐름은 좀 더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개의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프닝 픽 알려주시죠. 네, 뭐 역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 올라오고요. 많이 오른 종목 쉬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좀 쉬고 있는 모습이죠. 항공주도 쉬고 있고요. 뭐 면세점을 비롯해서 카지노 다 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방향성은 맞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해당 섹터주들은 눌림목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면은 그 반전의 시기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따진다라면은 그동안 눌리고 눌렸던 섹터 쪽들이 지금 계속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순환매 전략 좀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도 뭐 어제 한 번 더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시장에 주목하는 종목들은 또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쪽들 좀 대장주들의 흐름이 좋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철강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에서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큰 그림 안에서 섹터 안에서 좀 중형급들 위주로 해서 흐름을 조금 잡아가는 전략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IT 섹터 쪽들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 쪽들 이런 쪽들
종목들하고 비인플레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카메라도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단기에는 조금 철저하게 좀 고려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수 2,700대 안착 여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650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당분간은 계속 종목 장세 흐름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